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수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내일이 대통령 이제 탄핵 선고가 나오는 날이죠. 그래서 그 이슈도 있고, 오늘은 근데 그거 말고 이제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상호관세를 발표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증시가, 아수라장입니다. 네, 아수라장. 네. 이런 걸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다행이고요. 제가 왜 웃으면서 얘기하냐면 저는 별로 걱정 안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 언론들은 이제 우리나라만 뭐 25%냐 26%냐 뭐 떠들고 있던데, 이게 전 세계 주요 우방국들이 관세를 하나도 안 맞는데 우리나라만 맞았으면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보편적 관세이기 때문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이 돼서 돌아오면 알아서 이제 협의를 잘 할 거고, 만약에 탄핵이 이용돼서 뭐 조기 대선이 열리면 다음 대통령이 또 협의를 잘 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아무튼 우리나라는 뭐 26%짜리 지금 관세를 맞았다고 하는데 일본이랑 뭐 큰 차이도 안 나고요. 네. 어쨌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거 끝나고 나서 지금 뭐 베트남 증시 6% 폭락했고요. 아수라장입니다. 네, 아수라장. 일본도 폭락을 많이 했고 유럽 증시 현재 폭락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의 나스닥 선물이 4% 폭락하고 있거든요. 4%. 네. 제가 왜 웃는지 아시죠? 우리는 별로 영향이 없어요. 서학개미들만 잘못된 거지. 제가 계속 저는 경고했잖아요, 그죠? 그 종목도 사면 안 된다고, 그죠? 네. 자, 아무튼 보도록 하시죠. 네. 여러분들은 큰 걱정 안 하셔도 돼. 자, 마음 편안하게 잘 들어보세요. 제가 왜 웃는지. 보통 증시 이렇게 급락하고 막 이러면 전문가들 불안해하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도 안 불안해. 네. 네? 오랜 조종장에 뭐 미쳐서 그런 건 아니고요. 여유가 생긴 거죠, 여유가. 그죠? 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돼요. 네. 여기 보시면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전 세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 시간은 오늘 아침 한 새벽 한 5시 정도? 그때쯤부터 이제 미국의 주식시장 끝나고 나서 상호관세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한 26%래요. 근데 이게 잠깐 관세 얘기 나온 게 있죠. 잠깐만 찾아드릴게요. 뭐 아침에 우리나라 25%였다고 했다가 나중에 또 26%로 바뀌고 막 그랬던데, 잠깐만요. 이거죠. 네. 자, 천천히 얘기해 드릴게요. 자, 트럼프 한국에 상호관세 25% 부과, 25%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공식 서류에는 26%라고 돼 있답니다. 그래서 아까 그것 때문에 또 언론에서 또 붙잡고 물고 늘어지던데, 어쨌든 26%. 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좀 그렇대요. 네, 여기 보면은 뭐 기사는 잘 많이들 읽으셨을 테니까. 네. 자, 여기 확대를 해보죠. 네. 여기에 이제 상호 관세라는 뜻이에요. 네. 중국 34%, 그죠? 유럽연합 20%, 베트남 46, 쫙 돼 있죠. 태국도 32%, 일본 24, 인도 26, 우리나라 25인데 서류에는 26으로 돼 있답니다. 26%가 왔답니다. 스위스 30, 대만이 32, 태국이 36, 아까 대만을 제가 태국이라고 했군요. 네, 정정하겠습니다. 스위스 31, 인도네시아 32, 뭐 이런 식으로, 말레이시아는 24%. 그러니까 여기 뭐 10%인 나라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보시면 원래 10%였어요. 요거는 뭐 설명 안 할게요. 근데 아무튼 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치를 그냥 해준 거고,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포함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 다 높아요. 그죠? 많이 높아. 다 25%, 제일 낮은 데가 20에서 25% 정도고요. 네. 40%짜리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편적인 상호 관세이기 때문에 그게 걱정하실 게 없어요. 왜냐면 그냥 다 오르는 거거든, 관세가. 그러면 트럼프가 이렇게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이럴 때는요, 자꾸 우리나라 그 쓰레기 같은 기사 보시면서 자꾸 트럼프 욕만 하시면 다 안 나와요. 거꾸로 하셔야 돼. 트럼프를 옹호하라는 게 아니라 트럼프의 입장에서 트럼프를 뽑은 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돼요.
왜 이렇게 상하 관세를 부과할까?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미국이 재정 적자가 심해서 그래요. 예. 재정 적자가 너무 심해. 그러니까 이 무역 적자가 심하니까 무역 적자라고 해요. 무역 적자가 너무 심하니까 이거를 뒤집어 엎으려면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랬다가는 미국도 쓰러지게 생겼거든 지금. 뭐 중국을 견제하는 것도 있죠. 근데 미국 자체가 이대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요걸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중국 때려잡으려고 그러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전 세계 이제 뭐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한마디로 전 세계 군기 잡는 거예요. 네. 똑바로 안 해? 자, 옛날에 초등학생 때 국민학교 다닐 때는 아니면 군대 가면 많이 했었는데, 자, 좌우로 나란히, 좌우로 나란히. 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군기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죠. 어쨌든 오늘 우리나라는 26%짜리 관세가 발표가 됐는데 여기에서 각 나라 증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부터 보여드릴게요. 결과부터. 오늘 아침에 코스피 지수가 2.7% 급락 출발했어요. 아침에 충격적이었죠. 근데 끝날 때는 마이너스 0.7이니까 무려 2%나 회복이 되면서 끝난 겁니다. 잘 끝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드리면 뭘 잘 끝났냐고 떨어졌는데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 뒤에 걸 보여드릴게요. 코스닥은 뭐 거의 다 가몰렸잖아요. 여기도 2% 급락 출발했는데 끝날 때는 마이너스 0.2로 끝났으니까 이거는 뭐 기적입니다. 네. 자, 요즘에 자꾸 이제 주변 증시랑 보여드리죠. 중국 얘기는 뺄게요. 재수없으니까 중국은 빼고 얘기합시다. 네. 네. 싫어. 자, 일본 마이너스 2.7%에 끝났는데 보시다시피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있죠. 장중에 마이너스 4.5%까지 폭락했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이제 미국에 더 잘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트럼프가 그 상호관세 발표할 때 우리 친구인 일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거기도 25% 때려 24%지 24% 때렸어요. 우리나라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를 비판하는 논조로 일본이랑 같이 비판했거든. 네. 박살났죠? 네. 베트남 보실래요? 저는 확실히 공산당이 싫은 것 같아. 베트남도 공산국가잖아요.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 베트남도 공산국가입니다. 여기 폭락하니까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 베트남 사람들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하거든요. 네. 마이너스 6%. 아까 베트남이 몇 %였죠? 40 몇 % 아니었나요? 네. 잠깐만 몇 %였어? 네, 46%. 바로 6% 폭락합니다. 최근에 좀 잘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박스권을 뚫고 베트남 이제 하노이 지수인가 이게? 호치민 지수. 베트남 호치민 지수인데 박스권을 뚫고 막 올라가고 있었어요. 나 간다 이러면서. 근데 한 방에 그냥 6% 때려갔어요. 오늘 이거 베트남 종가입니다. 난리 났죠, 그죠? 네. 그 다음에 현재 유럽 증시. 자, 이건 이걸로 보시죠. 아수라장입니다. 네, 보세요. 프랑스 현재 2.6% 급락 중. 유로스톡스 50 2.8. 그죠? 밑에 보시면 어디 있어? 네, 위에 독일 2.3%. 영국은 좀 덜 맞았죠? 여기 좀 여기 덜 빠지고 있고. 근데 어쨌든 여기도 지금 2%에서 3% 가까이 폭락하고 있어요.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3% 폭락하거든요. 그렇죠? 네, 밑에 쭉 내려가서 보시면 뭐 다 빠져요 이쪽에서. 네, 근데 인도나 이쪽은 오늘 기준으로 별로 안 빠졌어요. 태국도 별로 안 빠져. 대만은 오늘 휴장이었어요. 오른 게 아니고 대만은 휴장. 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선방한 거예요 오늘. 네. 다시 얘기해드릴게요. 선방했다고. 네. 그러니까 겁먹지 마세요. 선방했다니까. 네.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아까 증시가 급락하니까 같이 빠지더라고. 어이쿠 그러더니 훅 빠지더라고. 여기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인베스팅 다시 들어가서 현재 아까 이거 한참 웃었네. 미국의 나스닥 선물 지수가 차트 보여드릴게요.
이거 오랜만에 봅니다. 아이고. 잠시만요. 네. 미국 나스닥 그 미니 선물 있잖아요. 네. 네. 미니 선물. 요게 지금 마이너스 4% 급락하고 있어요. 이 상태로 시작을 하면 미국 주식 폭락 출발한다는 거예요. 폭락한다는 거예요. 서학 개미들 다 죽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한국 주식 버리고 한국에서 주식하는 개미들 조롱하면서 손절 때려가면서까지 미국으로 가신 분들 있죠. 네. 눈에서 진짜 피눈물 날 거라 했잖아. 그죠? 왜 우리를 조롱하냐고 당신들. 가려면 그냥 가지. 그죠? 네. 피눈물 나는 거예요. 최근에 한국 주식 싹 정리해가지고 미국 주식으로 옮기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왜 가서 돈도 못 벌고 뭐 하는 짓이냐 이게. 그냥 가만히 있지. 제가 엊그제 그 얘기 드렸죠. 주식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냐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생각하고 움직이고 사고팔고 하는 거 쉬워요. 내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내 마음 가는 대로 하죠. 돈 잃는다니까. 치명상을 입어요. 치명상을. 물론 주시장이 안 좋고 뭐 하락장 나오고 패닉장이 빠지면 가만히 있어도 힘들죠. 근데 큰 돈을 잃지는 않거든. 버티면 또 그게 또 수익으로 변하고. 나스닥 선물 4% 폭락하죠?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미국 주식 들고 있는 사람들 밤에 잠 못 잘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푹 주무시라고요. 왜? 여기 박살낸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돈이 딴 데로 이동했거나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오겠어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나스닥 지수 어젠가 엊그제 그 얘기 해드렸죠. 엊그제 얘기했나? 나스닥 지수가 처음에는 17,000 전후에서 단기 바닥에 나올 것 같다 그 얘기 많이 했었죠. 근데 실제로 여기에서 단기 바닥에 나왔는데 여기가 17,000 정도거든요. 17,000? 근데 여기를 한번 살짝 깨는 걸 제가 본 다음에 다시 또 수정해드렸죠. 네. 더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나스닥 지수가 빠져도 너무 놀라지 마시라고. 이거는 서학개미들한테 큰 고통이 따르는 거지 여러분들이랑 상관이 없을 거라고. 네. 오늘 밤에 아무튼 나스닥 지수가 폭락하는 거 한번 지켜보세요. 네. 이게 우리한테 기회예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뭐 하나 얘기도 해드릴 텐데 미국의 국채 가격은 오릅니다. 이거는 되게 좋은 겁니다. 국채 가격이 오르거든요. 네, 그건 되게 좋은 거예요. 이거를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미국의 국채 가격이 오른다고. 국채 금리가 폭락하면 이건 좋은 거예요. 주식시장한테 좋은 거라고. 네. 근데 어쨌든 주식시장 자체는 빠지면서 서학개미들 완전 오늘 밤에 골로 보낼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내일 대통령 탄핵 선고 지금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뭐 그 관세, 그죠? 상호관세 26% 맞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전일 대비 0.35% 하락했습니다. 음봉이 굉장히 커 보이죠? 왜냐하면 상호관세 부과 이슈 때문에 0.5% 상승 출발, 급등 출발했는데 끝날 때는 마이너스로 끝났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만 놓고 보면 대통령이 탄핵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상호관세 문제 우리나라한테는 뭐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오늘 요 상호관세 때문에 급등한 테마주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회원들한테도 이게 큰 상관이 있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잘 참고하세요. 미트박스라는 주식이 있어요. 비트박스가 아니고 미트박스. 저희는 신규 상장주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저희 방은 네. 신규 상장주를 공략할 때가 가끔 있긴 한데 거의 안 해요. 네. 얘 잘못 건드렸다가 물리잖아요. 네, 진짜 약도 없어요. 안 하는데 신규 상장한 지 2달 된 주식 중에 미트박스라고 있어요. 달수로 이제 3개월 차구나. 4개월 돼. 4개월 차. 1월 말에 상장했으니까. 근데 어제 13% 급등 마감했거든요. 근데 오늘 22% 급등했고 시간외에서도 이게 급등 마감합니다. 자, 잠깐만요. 시간외에서
6% 추가 상승해서 상한가, 즉 장중에 22%와 시간이 6%를 합해서 오늘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상한가 마감한 주식입니다. 미트박스. 왜 상한가를 갔을까요? 트럼프가 이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소고기. 소고기. 우리나라는 30개월까지만 미국산 소고기 있죠? 30개월령까지만 먹거든요. 수입하거든요. 그 이상도 하라고 압박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방에도 이제 수입 소고기 관련주를 사놓은 게 있어요.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 수입 소고기 들어올 때 아주 생 난리를 지겼었죠. 어떤 쪽에서 그죠? 네. 그때 그래가지고 급등했던 테마주들이 있어요. 무려 한 20년 가까이 된 20년 좀 안 됐구나. 20년 가까이 된 옛날 그 수입 소고기 테마주가 있거든. 네. 옛날에 갔던 적이 있어요. 뭐 그때랑 지금의 종목이 많이 바뀌었겠죠, 그죠? 네, 많이 바뀌었습니다. 찾아볼 생각하지 마세요. 많이 바뀌었으니까. 저희는 아무튼 그게 맞는 걸 사놨어요. 미트박스는 신규 상장주라서 이거 알고 계세요. 네. 그리고 어제 제가 저녁 방송할 때 깜빡하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한택이라는 종목이거든요. 한택. 이것도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까 미트박스랑 잠깐만. 한택. 이건 신규 상장한 지가 더 얼마 안 되거든요. 한 3주 됐나? 네. 어제 상한가 치면서 급등했거든요. 오늘도 또 추가 상승 나왔고 시간에서도 2.7% 올랐네요. 이거 윤석열 테마주입니다. 윤석열 테마주로 뭐 애니농일, 덕성, 뭐 부방 이런 것만 보시죠? 아닙니다. 이것도 있습니다. 한택. 이게 뭐냐면 이거 홈페이지, 이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나오거든요. 근데 알래스카 LNG 있죠? 네. 그거 직접적인 수혜주입니다. 그리고 SMR 즉 원전 수혜주도 됩니다. 근데 어제 상한가 가더군요. 어제 이재명 관련주들이 막 급등하니까 와 대통령 탄핵인가 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제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아니라고. 이재명 테마주만 그랬으면 맞다라고 제가 인정을 하고 저희도 준비를 할 텐데 아니다. 쟤는 이상하다. 이재명 테마주만 이상한 것 중에 얘기했잖아요. 어제 그죠? 대량거래 터지고 왜 계잡주들만 평상시에 꿈쩍도 안 하던 계잡주들만 마지막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올라가고 있느냐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근데 어제 이 한택이라는 종목이 상한가에 갔었어요. 이게 이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딱 알아. 아, 이거 하는 회사구나. 네. 홈페이지에 한글 하나도 안 써있어. 영어로 써있어. 네? 들어가 보세요. 네. 기술력이 있는 회사 같더라고요. 근데 왜 이 타이밍에 조용히 신규 상장주 중에서 윤석열 탄핵 기각해서 돌아왔을 때 대통령이 복귀했을 때 테마주가 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이 이제 탄핵 선고일이죠. 그거 얘기하기 전에 상호관세 얘기를 정리해드리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이 분기 잡는 거예요. 바이든이 너무 엉망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세계의 이제 그 질서를 잡으려고 그죠? 네. 그 분기 잡는 거고 우리나라만 25% 26%짜리 관세를 맞았으면 정말 큰일인데 일본도 맞았고 다 맞았어요. 아까 뉴스 보니까 뭐 베트남에 있는 우리나라 스마트 공장 어쩌고 어쩌냐 뭐 생 난리들을 지기는데 난 저 쓰레기 같은 언론들 이제 입 좀 다물었으면 좋겠어요. 왜? 맨날 그냥 사람들 불편하고 힘들게 그죠? 저게 불안 마케팅이거든요. 불안 산업, 불안 마케팅. 사람들 불안하게 만들어가지고 돈 벌어먹는 놈들이에요. 저놈들이. 욕 좀 할게요. 은행, 금융업종, 보험 이거 있죠? 이게 불안 마케팅의 대표적인 거거든요. 사람들 불안하게 만들어가지고 보험 많이 들게 하잖아요. 돈 좀 모아놔야 되겠다. 그게 금융은 거기서 돈 넣는 거 아니에요. 언론도 똑같아요. 불안 마케팅이라니까. 나쁜 놈들. 네. 그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그 트럼프 욕이나 하고 앉아있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게 맞지 않습니까? 트럼프 욕할 시간에 왜 트럼프가 저렇게 했는지 그리고 미국의 시민들이 왜 트럼프 저렇게 지지하는지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뭐 트럼프 지지율이 미국에서 굉장히 낮다라는 그런 얘기만 하죠. 천만에요. 높아요. 50% 넘어. 트럼프 지지율이. 미국에서요. 지지율이 50% 넘는 거니까. 60% 넘는 것도 나 봤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좋게 나온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꼭 참고하세요. 네. 상황에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은 중요한 건
윤 대통령이 내일 탄핵이 기각이 돼서 복귀하면 알아서 저기를 하겠죠. 아직 임기 2년 이상 2년 정도 남았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탄핵이 되면 2달 안에 또 대통령을 새로 뽑을 거니까 그 사람이 또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들이 이 상호관세 문제는요, 걱정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트럼프 욕한다고 해결될 게 아니라니까. 트럼프가 아무리 싫어도, 트럼프와 미국인이 아무리 싫어도 미국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지 이게 답이 나오고 뭐가 보이는 거지. 저 쓰레기 언론들처럼 궁시렁 투덜투덜 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셨죠? 네, 그래 보시죠. 자, 이렇게 보시고 상호관세이 너무 아꼈는데 아무튼 아까 베트남 폭락했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다. 아무튼 그리고 성악개미들은 고생 좀 많이 하실 겁니다. 네, 성악개미. 네. 어쩔 수 없어요. 이 바닥은 본인이 선택한 거에 대해서 항상 책임을 져야 돼. 요즘에 그 유명 연예인 한 명이, 그죠? 미성년자랑 사귀어놓고서 책임을 안 지는 바람에 지금 멸망의 길을 가고 있죠, 그죠? 네, 김땡땡 씨, 그죠? 네. 맞지 않습니까? 어린애한테 뭐 한 겁니까?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공짜 없어요, 그죠? 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벌써 20분 지났으니까 여기서 끊고 이제 대선 주기를 가보죠. 내일 탄핵 이제 선고 있죠, 그죠? 근데 오늘 어떻게 됐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아수라장이었어요. 아수라장. 보면서 아이고야 시끄럽네 이랬는데, 보세요. 그냥 쭉 일단 얘기 쭉 해드릴게요. 네. 어떤 뭐 목적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단 쭉 보여드릴게요. 왜 아수라장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옆에 시간에도 같이 띄워놓고 보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그죠? 장중에 이재명 거부터 얘기하는 게 맞겠죠, 그죠? 오늘은 이재명 테마주 차트 보여드릴게요. 네. 안 볼 수가 없어. 자, 오리엔트 전공 작전주입니다. 어제 얘기 살짝 해드렸죠, 그죠? 왜 다른 애들은 다 폭락하는데 얘는 여기서 버텼냐고. 안 떨어지고 미리 무죄 나올 거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런 의심까지 든다고, 그죠? 네. 근데 혼자서 미친듯이 올라가더라고요. 오늘 이 캔들은 이건 추측입니다. 이거는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특별한 일이 뭐 이렇게 벌어지지 않는 한은 이거는 사실 끝난 걸로 봐야 되는 게 맞아요. 물론 그 소리는 여기서도 했어요. 근데 세력들이 다시 올려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가 막힌 호재 나왔잖아요.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말씀드린 게 뭐예요? 기가 막힌 호재가 나오면 돌려 세울 수 있다고. 나왔잖아요. 이재명 선거법 무죄. 무죄 나올 가능성 1.7%. 네, 그걸 뚫었잖아요. 그리고 쭉 올라갔죠. 근데 어제는 특별하게 호재도 없는데 엄청난 대량 거래가 터졌고, 아니 무죄 나왔을 때는 대량 거래 터지는 게 이해 가지 않나요? 엄청난 호재니까. 근데 어제는 아무 뉴스도 없었다니까요. 근데 왜 혼자 급등해서 난리를 치면서 대량 거래를 터뜨리냐고. 그리고 오늘도 어제랑 비슷한 대량 거래가 또 터졌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이거는 대충 끝난 겁니다. 네. 끝났다라고 보면 돼요. 네. 근데 또 모르지 또 내일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네. 근데 어쨌든 끝날 때 보시면 마이너스 2%로 끝났죠. 장중에는 최대 17%까지 올라갔고 분차트 보여드리죠. 제발 이게 이재명 테마주를 보는 마지막이라고 좀, 저도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는데, 분차트를 봤을 때 끝난 겁니다. 항상 가로 열고 죄송해요. 네. 이재명 씨는 막판 뒤집기의 명수라서, 명수, 이건 고수 정도 아니라 명수야. 명인이야, 명인. 장인도 아니고 명인이라니까요. 네. 막판에 확 뒤집으니까 모르겠어. 상식적으로 결론이 안 나니까. 그죠? 네. 다들 인정하시죠, 그죠? 이게 옛날에 나오는 그 분차트에서 세력들이 팔아먹었을 때 나오는 전형적인 차트거든요. 요즘에 이제 스샷이라고 하죠. 스샷. 스크린샷. 네. 이거 하나 찍어 놓으셔야 돼요. 스샷. 세력들이 팔아먹을 때 나오는 전형적인 차트. 아침부터 신고가 내면서 여기가 9시거든요. 랄라랄라라 급등을 하죠. 그리고 점심때쯤에 직장인들이 밥 먹으러 나오죠. 자, 12시에 도시락 폭탄을 던져요. 12시쯤에 이제
또 싹 올라가요. 아침에 고점을 제껴요. 마치 상한가일 것처럼. 지금 밥 먹는 시간에 이거 안 사놓으면 놓칠 것 같은 거죠. 그 직장인들이 사요. 그리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지켜보죠. 어머, 상한가 날 것 같아. 그리고 부장님이 불러서 일하러 들어갔어요. 네. 부장님한테 쌍욕 얻어먹고 혼났죠. 뒤지게 혼나고 이제 딱 스마트폰을 봤더니 여기가 있는 거예요. 욕 얻어먹는데 스마트폰을 어떻게 봐. 네. 그죠? 비유가 적절하죠. 그죠? 이런 사람 많이 봤거든 실제로. 떨어질 때 대량 거리를 터트리면서 떨어지죠. 이건 세력이 팔아먹고 나간 거라니까요. 내일 오리엔트 전공이 저는 상한가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해요. 왜? 이재명 관련주는 지금 상식적인 수준에서 가는 게 아니에요. 비상식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10% 20% 급등해도 그러려니 하시라고. 근데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세력이 팔아먹은 겁니다. 어제도 제가 의심하자면 세력이 팔아먹는 것 같은데. 네. 오늘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땡처리, 떨이. 옛날에 떨이라고 아시죠? 떨이. 떨이라니까 이거. 팔아먹는 거라. 그리고 오늘 오리엔트 전공이 아까 15% 넘게 급등할 때 기존 이재명 대장주들은 뭐했냐? 디젠스. 혼났겠죠? 이거 어제 이 캔들 거래 나오는 거 이상하다 그랬죠, 그죠? 혼났겠고요. 이스타코 혼났겠고. 오리엔트 바이오 혼났겠죠. 마이너스 7%, CS 마이너스 7%. 근데 시간에는 또 올랐어. 자, 오리엔트 종목 다시 보세요. 시간에도 3% 올랐다니까. 근데 여기서는 시간에 믿으시면 안 돼. 시간에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제 긴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시간에는 믿으시면 안 됩니다. 네. 카스 6% 빠졌고 시간에서 1% 올랐죠. 토탈스포트 9% 빠졌죠. 시간에 2% 올랐고 시간을 믿으면 안 돼요. 네. 에이텍 모빌리티 마이너스 6%, 에이텍 마이너스 5%, 동신건설 마이너스 5%. 그렇군요. 이래보죠. 요즘에 넥스트레이드라는 대체거래소가 있어서 약간 헷갈리긴 한데 그건 제외하고 넥스트레이드로 하면 또 마이너스 1%로 끝났어요. 시간에 뭐 딴 애도 올라간 거 반영했다라고 봅니다. 복잡하니까 그냥 한국 거래소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네. 쓸데없는 거 만들어 놔가지고 대처거래소. 네. 요랬죠, 그죠? 네. 그러면 오늘 요렇게 보면 요까지만 보면 이재명 관련주 끝난 건가요? 또 그렇지도 않은 게 웹스 이거 예전에 윤석열 대장주 중에 대장주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이래요. 이해 가세요? 이재명 어제 얘기했죠. 이재명이래. 상한가 또 나왔어. NX 여기서 여기 윤석열 테마주 중에 대장주였다니까요. 재건축, 부동산 공급 수혜주. 이재명이래.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 왜 남의 테마주를 훔쳐가냐고. 그죠? 상지건설 이게 말이 되면 이게 점이 나와. 그죠? 네. 소프트캠프 또 상한가 2연상 나왔어요. 아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왜 2연상이 가지? 근데 또 거래는 또 엄청 터졌어요. 2연상 갔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럴 것 같죠? 웃기다니까요? 앞에 여기서 상한가 나왔거든요. 그때보다 거래가 더 많아. 이거 되게 수상한 상한가예요. 응? 되게 수상한 의심스러운 상한가라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를 점프해가지고 그죠? 상한가를 갔는데 왜 거래가 이렇게 많냐고. 그리고 끝나기 전에 또 상한가가 풀렸었어요. 상한가는 안 풀렸는데 이게 되게 더러운 상한가예요. 왜? 아침에도 여기 보시면 들어갈 때 거래가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상한가는 안 풀렸는데 거래량이 있어요. 2시 넘어서도 상한가는 안 풀렸는데 거래가 있다고. 뭐예요? 팔아먹은 거예요. 누가? 그냥 교묘하게 티 안 나게 팔아먹은 거지. 기술자들의 솜씨인 거예요. 다시 뜯어보니까 찝찝하죠. 자꾸 그러는 거. 이재명 테마주 하지 말라고. 이상하다니까. 비비안이 상한가 같죠. 여기에 이제 종속회사 비모와 같이 가고 여기 유상증자 되면서 또
그러니까 유상증자 해먹으려고 올린 거예요. 유상증자를 하려면 주가가 높아야지 돈을 더 많이 빌릴 수 있으니까 주가를 띄우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개판이 여기 지금 이해가 안 가. 네. 그리고 써니전자 뭐 안철수 관련주죠. 안철수 씨가 그런 얘기 했어요. 저기 이재명을 이길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라고 했거든요 오늘. 네. 성대묘사 하려다 지금 포기했습니다. 안철수 씨가 그런 얘기하면 요즘에 누가 믿어줘요? 근데 장중에 18% 급등했다니까.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앞에 있는 가장 흉악한 매물대 있죠? 그 정도까지 올리고 떨어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딱 거기까지 갑니다. 아까 이재명 관련주 있죠? 동신건설. 매물대 제일 센데 딱 거기까지 가요. 디젠스 여기까지. 그쵸? 그러면서 대량 거래가 터지고 팔아먹은 흔적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동일해요. 오리엔트 전공은 지 혼자 신고가면서 갔는데 오늘 아까 분찬되는 거 확실하게 세력이 팔아먹은 거 맞습니다. 네. 상식적으로 따지면 제 내일부터 하한가 맞아야 됩니다. 하한가에 준하는 음봉이 떨어지든지. 네. 상식적으로는 항상 이재명 씨 관련돼서는 막판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결론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꼭 참고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제 이 얘기를 빼놨었어요. 그죠? 엊그젠 얘기했었고 세종시 관련주 이게 정상적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얘네들은 정상적인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프롬파스트제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유라테크 정상적인 거라고 이게. 얘네들 왜 가는 줄 아세요? 얘네들이 개헌수혜 주잖아요. 개헌. 제가 한 달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개헌 쪽으로 갈 거라고. 권영세가 그 민주 저기 국민의힘 지금 당대표 비상대책위원장이죠. 맡고 있는 권영세가 뭐라 그래요? 대통령 돌아올 거다. 돌아오면 개헌 준비를 다 하겠다. 온통 개헌 타령이야. 이 미친 정치인들은. 개헌 수혜주 나오면 가장 먼저 가는 게 프롬파스랑 유라테크라니까요. 그 얘네들이 올라가는 게 이재명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대통령 돌아오면 개헌해야지. 그래서 가는 거예요. 저번에 이재명 씨가 세종시 언급해가지고 뭐 급등했었죠. 그거보다 지금이 더 세거든요. 그럼 뭐예요? 이재명 주가 아니고 대통령 탄핵 기각돼서 돌아왔을 때 개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개헌 때문에. 대통령이 개헌 필요성을 얘기했잖아요. 헌지에서 살짝. 그죠? 네, 부방. 이거는 한동훈 테마주도 되긴 하는데 이거는 윤석열 테마주도 되거든요. 원래 윤석열 테마주. 장중에 덕성 들었다 놨다 했고. 그러니까 오늘 윤석열 테마주들이 괜찮아요. 애니능률 보세요. 마이너스 2%로 끝나긴 했는데 이게 눌림목이라니까요. 맘만 먹으면 쏠 수 있어요. 그냥 뒤죽박죽이라니까 지금. 이거 말고도 뭐 많아요. 여러 개 있는데 웨캐시 이거는 저기잖아요. 이거. 이재명 그죠? 이재명 관련주로 급등하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은 와 이재명 살아나는 거야? 근데 똑같아요. 거래가 너무 많아. 여기에 비해서 거래가 너무 많다니까. 이거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거래가 너무 많아. 뭔데 도대체? 거짓말 같죠? 이 회사가 최근 10년 동안의 주가를 봤을 때 이런 거래가 터진 적이 여기 딱 한 번인데요. 이때는 그냥 무슨 회사에 무슨 이슈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고 정상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때 이런 거래가 터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그게 오늘 나왔다고요. 세력이 들어온 걸까요? 나간 걸까요? 들어온 거면 천만다행인데 나간 건 어떡하려고. 어떻게 앞에 여기서 급등했던 고점까지 왔는데 어떻게 밀리지 않고 이렇게 끝나냐 이거예요. 시간에서 2% 추가 상승해서 또 시간에 상한가 들어갔네. 그럼 들어갈 거면 당당하게 딱 들어가서 문 닫든지. 또 애매한 상한가. 문이 살짝 덜 닫힌 거예요. 너무 수상하다니까. 이래 끝나. 굉장히 복잡하게 끝났다.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그 이재명 테마주 중에 급등한 게 있으니까 걔네들만 보면 이재명이 이제 대통령 탄핵돼서 조기 대선 그 기대감 때문에 이재명 관련주에서 순환배가 돌고 있다라고 이제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한 거죠.
예, 표면적으로 보면. 근데 주변에 아까 세종시 관련주 풀어서 설명해드렸죠. 오리엔트 전공 분차트 얘기해드렸죠. 그 다음에 쟤네들 거래 터진 거, 특정 매물대까지 올라갔다가 빠지는 거 수상하다고. 더 있어요. 그리고 아니 얘네들이 오늘 상한가 한 게 많으면 그거에 비례해서 PM풍년이나 SG글로벌, 그러니까 김동현 관련주, 그 다음에 우원식 관련주가 그거에 비례해서 폭락해야 되거든요. 쟤네도 올라가는 거 폭락해야 되잖아. 근데 왜 안 떨어지는데? 윤석열 테마주는 왜 안 떨어지는데? 환율은 왜 내려가는데? 전 세계 증시 베트남 이런데 일본 마이너스 3, 4%씩 6%씩 폭락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올라오는데요? 시초가 대비 왜 올라왔는데? 공매도까지 재개됐고 나라 개판이고 지금 그런데 왜 올라오는데요? 재밌는 거 하나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KNN이라고 이거 보수 쪽 관련돼서 보수 쪽 방송사도 이제 방송사도 좌파 방송국이 있고 우파 방송국이 있잖아요. KNN은 이제 대표적인 우파 쪽 방송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돈이 막 들어와서 급등을 시키더라고. 또 옛날에 또 홍종욱 관련주기도 해요. 홍종욱 잘생기신 분 있어. 네. 저는 이제 다시 태어난다 이런 거 믿진 않거든요. 전생 이런 거 믿진 않는데 다시 태어나면 이분처럼 생기고 싶어. 너무 잘생겼더라. 남자가 봐도 참 멋지게 생기셨더라고. 그분 관련주기도 해요. 근데 그걸로 올라갔다기보다 그냥 방송국으로 올라간 것 같은데 이것만 보면은 와 대통령 돌아오는 건가 싶죠. 근데 좌파 방송국 중에 대표적인 게 MBC잖아요. IMBC 또 신고가 나고 있어.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 도대체 누굴 보고서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신 없으면 둘 중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냥 결과 나온 다음에 하시면 돼요. 근데 자신이 있다. 이쪽으로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믿음이 있고 실력이 있어서 그다음 또 확신까지 있으면은 주식을 이렇게 쫙 사놓으시면 돼요. 저희 방은 사놨어요. 네. 저번에 한 2주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앞에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라고 하지만 어떻게 될 거다라고 설정을 해놓고 종목을 쫙 뿌려놨어요. 네. 우리 회원들이 다 사놨고 사놨다니. 내일 오전 11시 딱 되면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내일 일단은 한번 지켜보자고요. 그죠? 이 지긋지긋한 체제전쟁, 내전이 내일 끝나는 건 아닙니다. 내일 끝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일단은 한 고비를 넘어가는 순간이니까 내일 지켜보세요. 탄핵이 기각이 될지 인용이 될지 내일 열어보면 아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재명 씨 지지하시는 분들, 민주당 또 왼쪽이라고 표현할까요? 이쪽에 있는 분들이 의외로 더 많이 불안해 하시는데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왜? 대통령이 돌아오는 탄핵이 기각이 될까봐 불안해 하시는 거잖아요. 네. 기각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근데 탄핵이 기각된다고 해서 이재명 씨가 바로 구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뭔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네. 이재명 씨가 바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또 뭔가를 또 하겠지. 그죠? 네, 하겠지. 이재명 씨가 대통령 탄핵 기각을 한다고 바로 끝나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그 밑에 있는 하이에나나 그 사냥개들이 이제 같은 민주당에서 이재명 씨 끌어내리려고 책임자라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네. 당장 끝나는 거 아니니까 너무 또 밤잠 설치지 마시고 그냥 주무세요. 네. 지금 서학개미들하고 왼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아까 민주노총이 뭐라 그랬더라? 탄핵 인용 기각되면은 대규모 파업 벌이겠다고 또 협박했잖아요. 여러분들 정말로 내부 정보를 잘 알고 있고 자기 쪽에서 유리하면 저렇게 험한 말 내뱉지 않습니다. 아까 박지원 국회의원도 이상한 소리 했던데 정말 자기들이 자신 있으면 저런 이상한 소리 안 합니다. 뭘 그렇게 말이 많아. 불안한 거예요. 그쵸? 네. 건복은 개가 짖는 것처럼 지금 힘들어한다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 왼쪽에 있는 분들 제가 마음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그 얘기 한 거니까 그냥 일찍 주무세요. 네. 응? 난 서학개미들이 더 걱정이야. 서학개미들이. 어쩔 거야 저거. 네? 나스닥 선물 지금 폭락하는데 잠 오겠어요? 네.
여러분들 뭐 저기 여러분들 이재명 씨나 뭐 여기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니까. 서학개미들 걱정해 주세요. 이재명 씨는 알아서 자기가 살겠지. 돈도 많은 것 같은데, 그죠? 서학개미들은 전 재산 다 털리게 생겼어 지금. 서학개미들이 피눈물을 흘릴 때 우리는 웃게 됩니다. 왜? 우리가 피눈물을 흘릴 때 그 사람들은 우리 조롱하면서 미국 주식 사러 갔잖아요. 한국 주식 버리고. 응? 나중에 상황이 역전되는 거라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피눈물 흘릴 때 우리는 웃게 돼 있어요. 우리가 나쁘진 거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냥 참고 인내했을 뿐이지. 내일 만약에 대통령 탄핵이 이제 기각이 된다면, 하던 거 다 멈추시고, 그죠? 우리 방으로 빨리 들어오세요. 아셨죠? 탄핵이 만약에 기각이 되면 그동안 억눌러 있었던, 눈치 보고 있었던 그 모든 종목들이 다 일제히 튀어 올라갈 겁니다. 한바탕 축제가 벌어지겠죠. 하루 이틀짜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많이 갈 겁니다. 왜? 3개월, 4개월 동안 국정 마비 상태였었잖아요. 12월부터 12, 1, 2, 3, 4 횟수로 지금 5개월 차예요. 5개월 동안 못했던 거 또 트럼프랑 만나서 뭐 한다, 뭐 외교, 국방, 안보, 뭐 민생, 그죠? 해외 통상, 무역 뭐 여러 가지 다 해야 되거든. 관련된 테마주들이 얼마나 많은데. LNG 가스부터 시작해서 뭐 한두 개입니까? 미국이랑 협력할 수 있는 게 아마 축제가 벌어질 겁니다. 대통령 비상계엄령 터져가지고 대선주 올라간 거 있죠? 그때는 세 발에 필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대통령 탄핵 기각 딱 뜨거든 바로 들어오세요. 아셨죠? 바로 들어오시라. 내일 뵙겠습니다. 시간이 또 43분까지 있거든요. 그죠? 오늘은 좀 방송 더 하고 싶은데 뒤에 또 우리 김 실장님이 또 방송하신다고 잠깐만요.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들어가서 들으세요. 이분도 방송 잘하세요. 이제 탄핵 선고 전에 테마주도 올라오는 것도 정리해 주신다고 하니까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그동안 인내하시느라고 참고 주시장이 좀 많이 심리적으로도 힘들었잖아요, 그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내일 아무튼 결과 보고 내일 저녁 방송 때 또 얘기를 또 해보자고요. 내일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저녁 방송 진행할 거거든요. 뭐 탄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결과 나오는 대로 또 설명을 쭉 해드릴게요. 만약에 탄핵이 또 인용되는 대로 또 살 길이 또 있어요. 다 생각해놨으니까. 내일 뵙자고요. 자,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일찍 주무세요.